오늘은 이제 5월 말일이죠. 그래서 이제 6월달 투자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얘기를 좀 지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6월달 전망이 어떨지 한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들 쪽으로 쭉 얘기를 이어가 보죠. 그리고 제 방송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5년 전, 6년 전에 반기문 테마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반기문 씨도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그 정책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5년,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천천히 시작할게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6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각각 0.4% 상승으로 끝났고요. 뭐 4월 말 특히 5월 초에 공매도 재개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벌벌 떠셨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네, 급락하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그죠? 물론 처음에 조금 이렇게 하락은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개인들이 좀 심리가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뭐 언제 그랬냐는데 편안하게, 그죠?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투매가 멈췄고요.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투매가 나올 때 테마주들이 언제 급등하냐면,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언제 급등하냐면 지수가 신고가가 날 때가 아니고, 기억하시죠? 네. 투매가 나오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죠? 네. 투매가 나온 후에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쭉 돌리면서 이제 횡보하면서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아직 못 짚어내서 아직 큰 흐름을 이제 못 보셔서 그런 거지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을 압축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 수를 늘려야 됩니다. 시장이 뭐 안 좋다 그러면서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불리하거나, 그죠? 네. 약간 좀 안 좋다. 그러면 종목 수를 늘리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종목을 압축하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안 되는 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을 압축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쵸? 네. 종목 수를 한두 개라도 늘리는 게 그게 바른 방향이지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요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매집주들이, 세력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매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미국 증시를 약간 볼게요. 미국 증시 보시면은 이게 다우지수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횡보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뭐 한 달 아직 안 됐는데요. 아무튼 횡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밤 미국 장은 안 열립니다. 휴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보시면 이렇게 요각도로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투매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살짝 든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옆으로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매집하신 개별주 테마주들이 좋아지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신고가 못 내고, 그죠? 저점만 이렇게, 그죠? 높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대형주는 조정, 그죠? 개별주 테마주는 잘 가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네. 테슬라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조정이 끝난 걸, 이게 지금 테슬라가 언제요? 2019년도에 저점 찍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쵸?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조정이 끝나신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보이십니까?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느껴진다. 1번. 네. 아니다. 끝난 걸로 보인다. 4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찍어보시죠.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난 것 같습니까? 예, 도마니님 지각하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조정 진행 중인 걸로 보이시죠? 그쵸? 네.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중에서 급락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LG화학이랑, 네.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지난주에도 급락을 좀 했었죠. 그죠? 네, 보세요. 모양이 새가 안 좋죠? 그죠? 네. 이거하고 테슬라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굉장히 친하죠. 왜요? 테슬라는 전기차, LG화학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렇죠? 네. 차트가 당연히 똑같겠죠. 굳이 많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똑같잖아요. 세부적으로 약간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네. 맨날 대선 테마주만 얘기하시면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 해외 주식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요렇게 쌍봉 찍었죠? 언제요? 1, 2월 달에. 요렇게 쌍봉 찍었죠? 1, 2월 달에. 그죠? 맥도날드 마크처럼 생겼죠. 그죠? 네.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죠? 네,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네요. 근데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지죠? 네. 이렇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더니 4월달 좀 올라왔어요. 좀 힘들어하더니 4월달에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훅. 그러니까 훅 떨어집니다. 똑같잖아요. 그쵸? 네. 똑같잖아요. 네. LG화학이 테슬라한테 영향을 주겠습니까? 테슬라가 LG화학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니까. 그죠? LG화학이 이제 테슬라가 LG화학한테 영향을 좀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얘기 왜 했냐면 대선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선주 시장 잡는데 테슬라가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요?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까 조정 진행 중으로 보이신다면서요. 그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LG화학이 계속 조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쵸? LG화학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몇 위에요? 네, 1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삼성 SDI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종목들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시세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조정 중이니까. 그죠?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시가총액 각각 4위, 8위입니다. 요즘에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별로 안 좋죠? 셀트리온도 많이 밀려 내려갔네요. 그죠? 예전에 3위였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현대차, 그냥 그렇지 않아요. 기아차, 당연한 거고. 포스코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고. 그죠?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안 좋은데 현대모비스 갈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LG전자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테슬라 하나 갖고도 전반적으로 다 보이는데 대형주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급락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조정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별로 흐름이 안 좋겠죠. 테슬라가 미국의 어느 지수랑 친하죠? 나스닥이랑 친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주니까요. 그렇죠? 네. 나스닥 지수도 옆으로 현재로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런데 맨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테이퍼링이죠. 네. 맨날 그런 얘기하는 이제 비관론자들 얘기 듣다가 심리가 다 꼬여버리신 거예요. 조정한다고. 조정은요, 입이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은 입이 없어요. 조정은 말을 해주고 말을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죠? 조정은 절대로 먼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기회는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죠. 네, 기회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시거나 못 듣는 겁니다. 조정은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어느새 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횡보하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슨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뭐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고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좋아요. 그걸 이제 악재로 막 삼아가 악재니까 악재로 이렇게 잠깐만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악재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또 주식시장에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바뀐 지 몇 달 됐나요? 냉정하게 몇 달 안 됐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내년 3월달이면 바뀌겠지만 정확하게 5월달이죠. 네. 근데 아무튼 미국 대통령 바뀐 지 몇 달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대통령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열심히 이제 그 자기의 뭐예요? 능력을 보여주려고 뭐 하겠어요?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겠죠. 그 시장에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생길 수 있지만 돈을 쏟아붓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하겠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 부분 뭐 기타 등등등 그죠? 네. 쭉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그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거나 최소한 횡보하거나 떨어지진 않겠죠. 그쵸? 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미국 대통령 바뀐 지 몇 달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럼 처음에 뭐 하시겠어요? 경기부양책 쏟아내겠죠. 왜요? 달러를 찍어서 만드는 기축통화국가거든요. 그걸 신유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마음껏 찍어낼 수 있어요. 미국은. 그쵸?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네.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것도 좀 보세요. 네? 자, 시황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 대통령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자꾸 나쁜 것만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쭉 잡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종목에 집중하세요. 네. 종목에만 집중해도 지금 수익을 낼까 말까 이제 그런 이제 시국에 그죠? 네. 뭐 그렇게 지수까지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방향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그때 또 저녁 방송 뭐 요즘에 평일날 매일 하니까 그때마다 또 짚어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 꾸준히 들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아무튼 아까 대형주 얘기는 해드렸죠, 그죠? 대형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 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LG와 그죠? 조정받고 있고 삼성 SDI 당연히 조정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항상 느끼는 건데요. LG화학이랑 삼성 SDI 우리도 옛날에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내고 팔았어요. 2배, 3배, 4배 이상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우리 방에. 네?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즉각 파시더라고요.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할까요? 좀 파시지요. 신규원들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이 뭘 물어봐요. 삼성 SDI를 갖고 있대요. 물론 이제 좀 비싸게 사셨겠죠?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미국의 테슬라가 과열이 됐으니까 좀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좀 나중에 조정 끝나고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명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10명은 안 팔더라고요. 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웃으면서 얘기하죠. 10명한테 얘기하면 10명이 다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네. 이제 와서 그래요. 팔을까요? 네, 저는 얘기를 안 하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훌륭한 인간 지표라니까요. 네. 10명한테 얘기했는데 10명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챙겨야 되니까요. 비싸게 사신 분들이 못 팔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형주 뭐 이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쭉 보시면은 지금 힘이 없다는 것을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조정이 끝나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주 테마주에서 돈을 좀 버셔가지고 나중에 개별주 테마주도 언젠간 쉬거든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대형주가 가겠죠? 네, 대형주로 딱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다가 대형주 수익 많이 내시고 대형주가 또 쉴 때쯤이 되면 조정이 올 때쯤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10명 그죠? 네, 절대로 못 팔아 뭐 이러신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분들한테 물량을 그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드리고 다시 개별주 테마주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계좌가 몇 배씩 불어나 있어요. 네. 한 종목 갖고 한 번의 매매로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순환매를 돌리세요. 아셨죠? 네. 내 계좌를 불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부 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학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못 알려드리겠는데 주식으로 이제 계좌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할 때는 잘 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정직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네, 공부 말고 이제 주식 계좌 불리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바다리 이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지금은 아무튼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6월 달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또 대선주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테마주 중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계속 권해드리죠. 왜냐면 제가 저번에 거꾸로 여쭤봤죠. 그죠? 이거 말고 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대요. 네? 대선주 말고 다른 거 뭐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없죠? 뭐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가는 게 있죠. 그죠? 네. 오늘 보면은 저기 막 스펙주들이라고 막 급등했죠. 그죠? 스펙주들 막 급등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선주 잘 안 하시죠? 이제 우선주보다 더 가벼운 게 스펙주예요.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주가 가고서 품절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갈 거 없으면 스펙주가 가요. 그 페인트 노르 페인트 우선주 있죠. 저희 방에서도 뭐 490%까지 수익이 났던 건데 지금은 쭉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다가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 조금 나오고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만큼 가요. 그러나서 이제 우선주들이 거의 끝났죠. 그죠? 네. 물론 또 가는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끝났어요. 네.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10,000원에서 80,000원 정도까지 간 거기 때문에 8배? 네. 7배, 8배 갔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간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선주가 더 가기 뭐하니까 그렇다고 대형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테마주가 대선주들이 또 잠깐 쉬고 있으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펙주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스펙주들이 가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평상시에 스펙주 안 사시잖아요. 스펙주는요 추천해도 잘 안 사세요. 왜 이런 걸 추천하느냐 그러면 잘 안 사시거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이거 스펙주 잘못 추천했다가 종목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펙주가 급등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평상시에 안 사시잖아요. 네. 괜히 또 쳐다보겠다가 또 넘어가서 또 사서 물리지 마시고. 네. 스펙주나 우선주들은요 하시다가 물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못 나옵니다. 네. 상승이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옛날 6.25 때 383. 네. 잠깐 넘어갔다가 영원히 네. 못 돌아오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스펙주 같은 거 추경묘사하지 마세요. 네. 물리십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저거는 고수들이 소액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대선 테마주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6월 달에 지금 정치권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풍성할 것 같아요. 6월 달은 정치적인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3월달하고 4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관련된 그런 이제 뉴스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네. 윤석열 씨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그죠? 아니면 뭐 잠바 하나 입고 어디를 가도 막 뉴스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4월 중순
4월 10일 뭐 그때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딱딱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뭐냐면 4월 중순부터 잘 보시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코로나 백신이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었죠. 지금 5월 말인데 5월 초중 초순 중순까지도 계속 백신 얘기가 없다고 막 계속 기사화가 됐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백신 얘기 쭉 나올 때 대선주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모든 우리나라 관심이 그 백신에 가 있었거든요. 백신 몇 개 남았냐, 어디서 몇 개 들어오느냐, 여태까지 뭐 했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정부에서 가짜 뉴스다, 그래서 계약서를 공개해라, 막 싸웠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막 백신 맞고 잘못되신 분들 막 뉴스 나오고, 그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셨거든요. 아무튼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래서 잠깐 바이오주들 반등 나오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갔었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 나오신 거 보면 어때요? 뉴스 나온 거 보면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해드렸었는데 저기 백신 얘기가 이제 슬슬 안 나옵니다. 10일 넘었을걸요? 슬슬 안 나와요. 슬슬 기사가 줄어들다가 요즘에 나오는 기사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백신 수급이 원활하답니다. 진짜 원활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백신이 쭉 이제 아무튼 접종이 또 원활하게 되고 있고 뭐 남는 백신도 맞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죠? 네. 백신 맞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라고 살짝 흘리니까 어때요? 젊으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업 때문에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백신 맞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느새 백신 얘기가 거의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으면 1번 찍어 보세요. 네. 맞죠? 네. 딴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맨날 그냥 내 보유 종목 쳐다보면서 야 너는 왜 안 가니? 뭐 막 그렇게 종목한테 자꾸 말 거시면 안 돼요. 네? 종목한테 말 걸지 마시고 그죠? 네. 자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시라니까요. 네. 말 건다고 해서 뭐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그쪽이 안 들리셨어요? DHK님. 철동이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잘 보세요. 네, 백신 얘기가 슬슬 적어지면서 그죠? 뉴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이재명, 윤석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6월 내일 책 나오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책을 썼는데 뭐 아무튼 네. 민감한 얘기니까 저녁 방송에서 못 하겠네요. 낮에는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네. 네. 아무튼 이제 책도 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치권에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 테마주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책을 쓰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이 뭐라 얘기를 하시죠. 특히 저기 어디 여당에서 이낙연 씨도 뭐라고 한 말씀 하셨고 정세균 씨도 뭐라 얘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씨는 가만히 있죠.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열을 가다듬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돌아가는 큰 틀을 봐야 돼요.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잖아요. 자기 편을 밑에서 뒤로 이제 자기 편들을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전략일 테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자기 편 만들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요즘에 뭐 하세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네. 뭐 잠바 입고 어디 다니세요? 네. 칼국수 저 멀리 강원도 쪽 칼국수 집 갔다 오시고 그죠? 네. 거기 권성동 이제 의원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사진 찍어서 네. 올리고 막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접촉면을 늘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는 동안에 잘 보세요. 네. 종목들 돌아가면서 반등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윤석열 씨 테마주 잘 보세요. 애니능률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건 좀 빨리 나왔죠. 5월 10일 전에 나왔으니까. 나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슥 올라와 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신고가가 쉽게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반등에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거 다 떨어질 거라 얘기했다고 하시는 분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과열이죠. 급락 그리고 21선 깨트렸죠. 그리고 개인들이 패닉이 오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요. 개인들이 또 기대하겠죠. 그러나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 얘기해드렸었는데 21선 전후에서 그냥 휘감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떠나지도 않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개인들 여기서 못 나오게 한다고. 근데 아무튼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백신 얘기 때문에 백신 얘기로 시끄러워서 이슈가 다 여기에 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씨가 조용히 있었거든요. 이재명 씨도 상대적으로 조용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가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백신 얘기가 슬슬 사라지면서 정치권으로 이슈가 다시 이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올라오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보죠. 웅진 최근에 올라온 거 오늘도 올라왔죠, 그죠? 웅진도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아직 안 올라왔다고. 좀 남았다고. 그죠?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푸른저축은 이런 것도 다 올라왔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낮에. 서현이 아직 안 올라왔다 그랬어요. 서현이 힘이 제일 없었거든요. 잘 보시면 21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 애니능률, 그죠? 푸른저축은행, 뭐 아이크래프트, 그죠? 덕성, 막 웅진 다 올라가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도 뭐 센 건 아닌데요.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1선을 살짝 올리는 21선 위로 올리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아직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윤석열 씨 3월 달에 3, 4월 달에 이제 급등했었던 윤석열 대표주 대장주 중에서 반등이 세게 안 나온 게 서현이에요. 근데 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반등이 다 나왔다고.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전고점은 못 뚫고 그렇다고 급락도 안 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기 21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못 나와요. 왜요? 가겠지. 그래 올 거야. 내 본전에 올 거야.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어우 지겨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성동격서라고 하죠. 세력들은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죠. 이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서현이 신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많이 갔던 종목들은 인터넷 검색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개인들은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신고가가 날 수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만큼의 상승, 뭐 예를 들어서 20%, 30%의 수익이 나온다면 밑에서는요 이만한 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드시고 만족하실래요? 아니면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런 거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오네. 여기서는 20, 30% 솔직히 수익 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서현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서현이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단서를 붙일게요. 언젠가는. 네?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여태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기 윤석열 테마주로 시작한 게 3,000원부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옛날에 3,000원부터 올라온 거예요. 여기는 1,500원인데 여기 말고 3,000원부터 올라왔다. 3,000원부터 2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7배 올라왔어요. 아니죠. 8배. 8배에서 9배까지. 많이 올라온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 같으면 후발주자겠네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은 후발주자가 더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여태까지 항상 그랬으니까. 아무튼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지금 백신 얘기 끝나고 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자꾸 어딘가에다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아무래도 누가 잘 뭘 해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이재명 씨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가. 저희 방에서도 밑에서 매집을 지금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정책주들 있죠. 그 도마다 정책주가 틀려요. 경상도 지역, 호남 지역, 그 다음에 영남, 호남, 그 다음에 충청 지역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그 일대에 이제 정책주가 다 틀린데 다 사놨어요. 앞으로 더 살 것도 있고. 지금 열심히 매집해 놓은 게 있어요.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매집해 놓고 종목들 이제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번에 투매 나왔던 것들도 회복이 많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불기둥을 많이 뽑겠죠, 그죠? 네. 서현을 왜 얘기 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센 게 한두 개가 나오면 웅진처럼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 선발주자들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이 뭐 하겠어요? 네.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제 새로운 좋은 수익들은 이제 후발주자들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3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죠?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그 반기문 테마주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반기문 테마주 얘기는 내일 좀 해드릴까요?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짧게 한 3분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옛날에 반기문 씨 테마주가 2015년, 2014년, 15년, 2016년 요때 3년 동안 급등했거든요. 반기문 씨가 그때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차기 대권 후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초반에 뭐 그만두시는 바람에 뭐 올해는 못 갔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좀 그 테마주가 있었는데, 반기문 씨는 잘 아시겠지만 외교관 출신이시고, 그죠?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정책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DMZ 관련주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때 삼육물산, 뭐 하츠, 코아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2015년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급등한 거 보이시죠? 네. 이 당시에 이게 그 DMZ 관련주로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코아스인데 대표적인 2015년 11월 달에 봐도 상한가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반기문 씨의 정책주였어요. DMZ. 그리고 반기문 씨가 북한을 한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기로 북한이랑 약속도 했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못 간 적도 있었어요. 네. 이게 반기문 씨 정책주였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고 잘 갔었어요. 잘 갔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책주가 없다고요? 네. 그거 너무 너무 좀 초보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많습니다. 네. 반기문 씨는 제대로 이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하다가 그냥 어떻게 진짜 잘 해보지도 못하시고 끝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씨건 이재명 씨건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세력들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삼육물산하고 코아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이 갔던 게 이런 겁니다. DMZ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정책 테마주는요,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북주가 여러분들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만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보수 정권에도 많이 갔어요. 코아스가 실제로 DMZ 관련주인데 DMZ 관련주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엔 그 회의 있을 때 가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때 말고도 사무총장이셨으니까 만났겠죠. 그러면 둘이서 DMZ 평화공원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그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반기문 씨 테마주가 된 겁니다. 원조는 이분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분은 선거에 안 나오는 걸로 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 폐쇄하고 막 그랬었죠. 네. 원래 보수 정권 테마주였는데 정권 바뀌고 1년 지나서 판문점에서 어느 푸짐하신 분이랑 만나갖고 평화회담을 했죠. 네. 갑자기 DMZ 개방하고 이러니까 또
일부, 그죠? 또 테마주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대선 테마주들은요, 진보 정권일 때도 가지만 보수 정권일 때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짬이랄 때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종목 정책주를, 대선 정책주를 찾으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민주당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수 쪽에서도 막 밀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테마주가요, 재료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재료가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카멜레온 색깔 변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뀝니다. 네. 차라리 인터넷 검색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실 수 없을 테니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네. 대선 테마주는 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줄 아세요?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회사 상태가 멀쩡한 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편견이에요. 진짜 위험한 건 바이오주라니까요.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없어요.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대선주들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장사를,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요. 누가 안전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대선주가 더 안전합니다. 근데 대선주가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대선주 갖고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사실 맞지 않습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훌륭한 기업도 있겠죠.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임상에 성공해야지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잘못되는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바이오보다 대선주들이 더 안전하다니까요. 네. 잘못된 편견이죠. 그래서 대선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테마주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되잖아요. 나중에 매출도 일어나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 관련 그걸 하는데 그게 공약이니까 그 공약을 펼쳐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납니다. 네. 나중에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네. 대선주는 좀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하고 지금 이재명 테마주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지금 뛰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뛰기 직전에 뭐예요? 트랙에 올라가서 운동화 끈 한번 동여매죠. 뛰다가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뛰려고 지금 한번 이제 치고 나가려고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거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강원도 가서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 드시면서 사장님하고도 사진도 찍고 막 했다고. 그 얘기 제가 시간 없는데 왜 얘기했겠어요. 몸 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재명 씨는 조국 전 장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게 뭐 하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또 조종할까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테이퍼링 때문에 또 조종할까봐 또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매집 안 하시면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니까요. 매집하셔야 돼요. 매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쵸? 네.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참으세요. 내가 원하는 수익이 5%짜리다. 5% 날 때까지만 참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50%다. 한번 내보세요. 50%짜리가 이틀 만에 날 수도 있고, 그죠? 네.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주식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 돈 모으시는 동안 그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네. 다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벌었던 그거보다 주식을 들고 잠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낼 때까지 들고 있는 그게 더 쉬워요. 이해되세요? 네. 고생해서 돈 모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의 100분의 1만 참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해가 확 되시죠? 네. 돈 모을 때 돈 모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게 100분의 1만 참으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돼요. 왜요? 대선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폴리스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개인들이 아니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력들이 얼마나 못되게 흔들겠어요. 나가라고 그냥. 네, 그 진짜 그 이불에 그 붙어 있는 그 뭡니까? 그 진드기가 아니고 그 뭐예요? 진먼지 그 뭐예요? 그거 찐득인가요?
애들 아토피 유발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털듯이 그냥 탈탈 다 털어요, 진짜. 털리지 마세요. 네. 대손주가 왜 재밌냐면, 네. 세력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면서 갑니다.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정신교육하고 있어요. 뭐요? 뭐 조정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낮에 회원들한테 그거 강의하고 있어요. 대손주들은 굉장히 거칠게 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라. 네. 수익이 많이 날 건데 여기서 정신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네. 굉장히 거칠게 하고 간다. 왜 거칠게 가는지 그런 얘기 쭉 해드리고 차트도 보여드리고 막 그래요. 네. 대손주 얘기하는데 지금 차트는 띄워놓고 있지만 차트 얘기 별로 안 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대손주 잘하는 방법은 차트 기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경험이라니까요. 그냥 내 전문가의 경험을 회원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제로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잘 리딩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 문자방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똑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 문자를 동일한 종목을 추천하고 똑같이 매수 매도 사인 내고 리딩을 하는데 그래요. 항상 보면 문자방보다 라이브 쪽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왜요? 리딩대로 잘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6월 달에는 대선주 꼭 매집을 해놓으시고 수익들을 좀 편안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최근에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한두 개만 한 개만 딱 보여드리고 두 개겠구나. 네. 두 개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방 우리 또 돌멩이님이 매매일주 올려주셨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보산업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1,6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여기입니다. 그냥 여기 2,400원 전후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수익은 공식적으로 50%가 안 돼요. 40%대예요. 팔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상한가에 가요. 그래서 오늘 어땠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수익 내고 판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뭐 수익 냈다고 자랑하기에는 수익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자랑한다기보다 저희 방에서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자랑할 거면 100%짜리는 갖고 와야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삼보산업을 여기에서 약간 이준석 관련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5월 18일 날 매수를 했죠. 여기에서 1,600원 정도예요. 1,6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삼보산업 스윙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고 수익이 났는데 삼보산업 이준석 수혜주 매수하세요. 처음에 대장을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골랐잖아요. 삼보산업이 대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삼보산업 다 팝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간 거죠. 거래일로 따지면 벌써 다 팔았어요. 한 2,400원 전후에서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50% 조금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충 한 그냥 40%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 내서 이동 갖고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갔을까요? 예, 다른 종목으로 갔어요. 5월 24일 날 아침에 팔았죠? 네. 이날 아침에 추천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준석 관련주입니다. 이준석 씨 거 팔아서 이준석 씨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은 거예요. 팔아서 어디로 갔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YBM넷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이준석 관련주입니다. 언제 샀냐고요? 24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요거 매수 사인 내놓고 30분 뒤에 삼보산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스윙 YBM넷 이준석 수혜주 어디서 사요? 자, 저희 방은 고점에서 추천 안 해요. 네, 지저분한 분할 매수 안 하고 손절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손절이 지겹다, 분할 매수하는 거 지겹다, 30% 50% 이상 되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다, 잦은 매매가 난 힘들다 그러시면 들어오세요. 네. 여기죠? 어디에요? 저 바닥에서 추천하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물 탄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추천했어요. 네.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네, 예, 진먼지 진드기. 네, 돌멩이 감사합니다. 여기에요. 수익이 30%대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갔으면 이제 40%짜리 수익이 나올 뻔했는데 조금 나죠. 네. 근데 아무튼 네. 추천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준석 관련주 삼보산업으로 40% 전후에 40%대 수익을 내고 그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삼보산업을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걸 사서 한 게 나았을까요? 이게 나아요. 왜요? 저번에 누적 수익률 얘기했었죠? 저희 방은 라이브하고 문자만은 스윙으로 공략하거든요. 스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짜리 수익을 냈다 또는 이제 50% 많게는 100% 이상짜리 나올 때도 있는데 뭐 70%, 뭐 100% 이런 짜리 이런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다시 다른 종목을 사서 이만큼의 수익을 또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죠? 1500에서 뭐 50%씩 냈을 때 1500만 원이겠죠? 근데 뭐 1500만 원에서 30%씩 내면요 2000만 원이잖아요. 그 매매 50%짜리 30%짜리 두 번 냈는데 계좌는 2배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짜리 수익이 나왔다 2000에서 4000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불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전문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산해서 추천합니다. 어떻게 판을 돌릴지 판을 보면서 돌리거든요. 제가 제 저녁방송 보시면 무방이지만 보이시죠? 종목들이 뭐예요? 종목들이 막 돌아가죠? 이준석 관련주를 팔아서 이준석 관련주를 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삼보산업이 여기서 그랬거든요. 대량거래가 터졌거든요. 우리 팔기 전날. 그래서 가져갈까? 냅둘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뭘로요? 뉴페이스로. 네네. 예, 맞아요. 프레스트. 그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계좌 수익을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시는 이유는 종목을 이제 직접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종목이 나는 종목을 잘 발굴을 못하겠다. 아니면 사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걸 잘 못하겠다. 들어오세요. 어디 먼데 가서 다른 데 이렇게 유리하시면서 방황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쉽게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먼 길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삼보산업도 예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YBM넷 여기서 산 거예요. 어디요? 발바닥에서 샀어요. 이 정도는 발바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샀다니까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여기서 사서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5월 말인데 5월 말이라고 이제 우리 회원분이 루이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외에 계신 분이세요. 네. 미인이세요. 우리 루이님이 네. 여기도 글을 좀 쳐주셨는데 회원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분들도 문자로 다 리딩을 다 받아서 다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돌멩이님이 여기 매매일지 올려주셨는데 계좌를 두 개 해주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무쏘TV 자유 게시판에 제 사진 누르면 자유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5월 기간 어디 있습니까? 기간을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네. 이번 달에 되어 있네. 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매하신 건데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한 계좌에서 1100만원 수익 났고 다른 계좌에서 200만원대 수익 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 안 한 것까지 하면 1800만원 수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네, 15% 이상 계좌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톡방하고 라이브하고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좌에 네. 이번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1000만원 갖고 1500만원 이상 버셨답니다. 계좌 수익 15% 이상 났다는 얘기잖아요. 5월달이 그렇게 수익 내기가 좋았던 장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 회원들이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죠? 첫 달보다 둘째 달, 둘째 달보다 셋째 달에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왜요? 매집을 일단 해놓으시면 아까 삼보산업하고 YBM넷 돌리듯이 저런 식으로 돌려갖고 수익을 계속 내드리는 거예요.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 수익이 누적으로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렇게 하시면요. 막 진짜 정신사납게 단기 매매 너무 많이 안 해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직장인분들이 80%가 넘는 겁니다. 라이브 회원보다 문자만이 많을 것 같죠? 회비가 싸니까. 아니요. 라이브 회원이 3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네.
라이브 회원의 80%가 직장인이에요. 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5월달에도 우리 기존 회원이신 또 이게 장기 회원이시죠? 돌멩이님이 좋은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요. 네. 근데 6월달은 쉽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수가 별로 떨어질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스닥은요. 별로 떨어질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삼보산업하고 최재형 관련주 이런 거 갖고 수익을 많이 냈지만 최근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여당, 야당 정책주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갈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수해 놓고 있어요. 없는 분들 없을 때까지 네, 계속 추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여당 상관없이 가장 먼저 올라갈 만한 대선 정책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놨습니다. 네. 궁금하시다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낮에 방송할 때 언급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뭔지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회원가입이나 좀 편하게 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내일은 네. 계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우리 돌멩이님처럼 돌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할게요. 아무튼 6월에는 그죠? 6월에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달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뭐 계속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5월달 끝났죠. 올해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7개월 동안 바짝 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지금이 돈을 쉽고 편하게 벌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빈말 안 하지 않습니까? 3, 4, 5월 달에 이제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기존 회원들은 수익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대선주 이제 6월 달에 아무튼 수많은 이슈가 나올 거니까 바닥에 있을 때, 종목들 아직 바닥에 많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고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회원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장 끝나면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자, 우리 제 뒤에 이제 황소영이 방송하시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무쏘TV라고 있거든요. 쌍용차 무쏘 아시죠? 그 무쏘TV 들어오시면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무쏘TV 사이트인데 보시면 여기 제 사진 보이죠, 그죠? 사진을 누르시면 왼쪽에 투자 전략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투자 전략을 여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그날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그죠? 코스피 코스 어떻게 끝났는지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여기 테마 시황이 있거든요. 테마주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테마 시황이라고 있는데 누르시면 그날 급등한 테마주가 뭐가 있는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니까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세요. 네. 아셨죠? 네. 요거 테마주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무쏘TV에만 있습니다. 네네. 네. 일반 회원가입만 하셔도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참 제 뒤에 또 우리 황수영님 방송 진행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황수영님 방송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수익 많이 내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